그런데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지금 여론전과 군사 전략까지 만나봤다면 러시아가 예고했던 대로 곧장 개전 이후 사상 최대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와 서부 지역에 드론 188대를 보낸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Зараз в Сумах ще триває рятувальна операція на місці обстрілу по СТО. 2 людини, на жаль, загинули. 정대근 교수님, 아까 잠깐 언급했다시피 300km가 넘는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미국산이든 영국산에 쐈다면 러시아가 200대 가까이 드론전을 벌인 건 개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사상 최대 규모로 지금 보냈고요. 188대 중에 지금 한 70여 대, 76대를 격추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나머지 이제 96대는 추적이 불가능했다라고 또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예. 그만큼 이제 드론전이 대규모로 진행됐을 때 이게 그 기존의 웬만한 방공망으로는 조금 막기 힘들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젤렌스키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수미시는 물론이고 이제 드론 공격을 받은 곳에 저렇게 심각한 도시 기능의 파괴 그리고 정전 사태 그리고 또 이제 겨울로 좀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전 사태, 난방 문제 등등 하면 이게 주민 생활에 아주 심각한 피해를 좀 미칠 수 있는 일들이 앞으로 이번 겨울에 좀 계속 일어날 걸로 전망됩니다. 이번 해당 영상은 아니고 과거 러시아가 드론 공격을 가했을 때, 그러니까 이번에 188대, 188대 사상 최대 규모의 드론전을 감행해서 우크라이나 중심부와 서부를 블랙아웃, 그러니까 전기를 끊기게 만들었다는 건데, 근데 이제 정대진 교수님, 네. 사실 드론전 하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인데 러시아도 드론 공격이 이번 전쟁을 거듭할수록 많이 발전한 모양이에요. 러시아도 기본 기술은 다 가지고 있죠.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봤던 드론 그 공격 영상들을 보면 약간 특수한 맥락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탱크가 한 대에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거기 뒤에 있는 뭐 이렇게 누구 병사가 또 혼자 가고 있는데 이제 추격해가지고 드론이 이제 가서 공격을 한다거나 이런 식인데 저게 지금 대규모로 보병들이 붙어가지고 그리고 탱크들이 서로 붙어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양상이 아니라 어디 좀 이탈을 좀 했거나 혹은 이제 전투에서 지금 좀 패퇴하고 좀 후퇴하고 있거나 할 때 이제 잔당 소탕 작전에 그동안 드론이 많이 쓰였던 거죠. 예.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제 드론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동안 이제 선전전, 심리전 일환으로 많이 활용을 했던 거고 러시아는 아직까지도 자기들은 전쟁은 아니에요. 특수군사 작전의 일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나 무기들을 아껴두고 있다가 이번에는 이제 드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키우에 또 직접 미사일 공격은 안 하고 드론 공격을 통해서 민간 시설들 정전시키고 이제 난방 시설 파괴하고 하는 방식으로 민간에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자기들도 충분히 지금 역량이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의 전면전 양상.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미국산, 영국산 서방에서 지원받은 미사일을 쏘았다면 러시아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드론으로 맞불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러시아군, 우크라이나군 못지않게 지금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게 아마 지금 파병된 북한군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영구로부터 지원받은 이 스톰 섀도우가 이미 북한군 500명을 전사시켰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당초 미국도 전사자가 확인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미 국방부 당국자가 최초로 이 북한군의 전사 자체를 인정했습니다. Помарина хреначат, бля. Не знаю, бля. Хуй знает, где сейчас пацаны-то. There are reports today that a North Korean general may have been injured. Can you confirm that they've engaged in combat or confirm that report? I can't confirm the report on a North Korean general officer. I think you said being injured in the battlefield. But that being said, where they are positioned, they are absolutely fair target. 카메라 앞에서 이제 미 국방부 당국자는 저 보도, 전사자 보도를 확인을 안 해줬지만 실제로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미 국방부 당국자 다수의 사상자를 처음으로 확인했다. 지금 10,000명 정도가 최전선인 쿠르스크 지역에 가 있다. 김구몇 보좌관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르는 사이에 실제로 지금 10,000명 넘는 혹은 연해주에 있는 그 병참 기지나 1차 기지에서 추가 파병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자연스러운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추가 파병, 북한군의 러시아 전쟁에 적극적인 참전으로 인해서 이 추가 파병 가능성은 저는 훨씬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이 시브리나 싱 그 미 국방부 부대변인이 밝힌 바와 같이 물론 그 북한군의 사상자 수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언론 매체가 공개하는 그 5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현재 쿠르스크 일대에서는 약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지나야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북한군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는 정보들이 확인이 된 만큼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보면 예견된 수순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만큼 지금 초기에 파병된 12,000명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 숫자가 줄어드는 만큼 북한군의 파병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그 북한군의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규모 추가 파병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이미 일종의 어떤 그 얘기가 오고 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추가 파병 가능성까지 지금 국정원이 염두에 두고 아마 그 북한군의 이동 동선을 아마 추적하고 있겠죠. 앞서 쭉 보셨던 것처럼 영국이든 미국이든 서방에서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하는 미사일, 러시아 본토 공격용 미사일 이걸 금기를 깨고 있는데 사실 이 공교로운 시점에 우리나라를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국방부 관리들인데요. 무기 지원에 대해서 논의할 거다. 정대진 교수님, 사실 우리나라 윤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의 고민도 여기에 있을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어느 정도 무기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지금 이제 격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가장 높은 단계가 사실은 그 살상용 무기를 지원해 주는 게 가장 높은 단계인 거죠. 파병 이전에. 예. 가장 높은 단계. 근데 거기까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고요.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근데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과 그 특사도 좀 고심을 좀 한 것 같아요. 원하는 게 방공 시스템이다 해서 방어용 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예. 이거 안 들어주기도 뭐 하고 또 들어주자니 또 이것도 방어용 무기긴 하지만 이게 또 언제 공격용으로 또 활용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무기 지원 자체가 지금 굉장한 좀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지금 미국 정권 교체기에서. 그것도 그렇고 사실 러시아도 계속해서 연일 그렇죠. 엄포를 놓고 있거든요. 우리 국군에. 예.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대로 준다면 천궁2 같은 이제 지금 방공 미사일을 하고 그리고 그 대전차 미사일은 현궁 그리고 또 155mm 포탄 이런 것들을 좀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건데 방공 시스템이 지금 조금 더 이제 들어온 이제 그 중에 96대를 지금 놓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제 그런 방공 시스템을 좀 보강해 주는 것을 이제 요구를 좀 하고 있을 텐데요. 이거 근데 논의하고 하는 것 자체도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고요. 실제 인도하고 활용되고 하는 데까지도 좀 시간이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만큼 이 소기에 성과를 좀 빠른 시간에 거둘 수 있을지는 지금 현재 좀 미지수로 좀 보입니다. 지금 러우 전쟁이 급변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서방과 러시아가 제대로 맞붙은 상황에서 살상용이 아니더라도 방어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게 맞느냐를 두고 여러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정리할 영상을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공개된 영상, 우리 군 당국 해병대가 공개한 영상인데요. 백령도에 배치된 K9 자주포 오늘 서북도서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게 200발 정도 쐈다는데 정대진 교수님. 네, 예. 물론 저거는 이제 서북도서에서 북한을 향한 해상 사격 훈련이라고 하더라도요. 우리 무기 체계를 점경하는 데는 큰 소개 성과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올해 들어 네 번째고 아마 정기적으로 하는 훈련의 성격이었을 것으로 추측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혹시 북한 군의 이제 특이 동향이 좀 파악이 돼서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으로 혹시 저 해상 사격 훈련을 만약 했다라고 한다면은 예. 북한의 이제 성동격석으로 지금 다 온통 관심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쏠려 있는데 예. 그 틈을 타서 뭔가 이제 군사적인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군이 미리 선제적인 대응을 했다라고도 이제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첩보 사항이 뭔지는 지금 우리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올해 들어 네 번째 해서 이제 지금 하반기 4, 4분기 이제 아마 정기 훈련이 아니었을까 이제 추정은 좀 해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K9 자주포 훈련을 이제 실제 실사격 훈련하는 건 아마 군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이제 어쨌든 지금 알린 거는 나름대로 이 군도 최고의 대비 태세를 가지고 있다. 북한도 이제 서해 쪽이나 성동격석식으로 이제 군사적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좀 모종의 메시지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해병대, 백령도에 있는 해병대가 K9 자주포 200발을 쏘면서 여러 점검도 하고 북한을 향한 메시지도 던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온 영상까지 러우 전쟁과 관련된 군사 외교 안보적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